안녕하세요. 금요입니다냐? 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오늘도 아파트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콕콕 집어 물어보겠습니다냐? 교수님도 준비되셨지요? 모두 전환을 좀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상하네.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아파트 단지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브랜드 아파트의 영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종의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건 바로 타워팰리스의 등장입니다. 2000년대 초에 지어진 대표적인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인 타워팰리스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전에 붙었던 아파트 이름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반포 주공아파트라던가 아니면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던가. 반포 주공아파트라는 말은 반포동에 지어진 주공아파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압구정동에 지어진 현대아파트라는 뜻입니다. 아파트가 건설된 동네와 그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아파트 단지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타워팰리스로 시작된 아파트 건물에 브랜드를 붙인다는 것은 주택시장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대 초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아파트 브랜드 TV 광고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자이라던가 아니면 푸르지오라던가 롯데캐슬, 힐스테이트 등 유명한 브랜드 아파트들이 전부 다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합니다. 당대를 풍미하는 유명한 스타들, 유명인들이 대부분 브랜드 광고에 한 번씩은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에 브랜드를 붙이는 것이 유행하게 되면서 그거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아파트 브랜드 수가 도대체 몇 개냐라고 세워왔더니 거의 100개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아파트 브랜드들이 이미 10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하겠죠. 이렇게 아파트 브랜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공간적인 측면, 즉 물리적인 공간 구조의 측면에서도 아파트 단지는 이전과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차장의 이동입니다. 과거의 아파트 단지들은 주차장이 전부 지상에 있었죠. 그런데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 건설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은 주차장을 지하로 내려보냅니다. 기존의 주차장으로 쓰이던 지상 공간은 전부 마치 공원처럼 조경을 해서 그 아파트 단지를 거니는 것이 마치 공원 속 자연을 거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측면에서 주차장이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이 공원화가 진행이 되고 이전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양상을 잘 보여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게이티드 커뮤니티라는 용어인데요. 원래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1980년대, 90년대 이후에 미국과 남미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부유층을 위해서 공급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주거 단지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생긴 표현이 바로 게이티드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이나 남미 지역의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가보면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단지가 그런 게이티드 커뮤니티로서의 측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국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그 자체로 게이티드 커뮤니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출입 통제가 엄격한 외국의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브랜드 아파트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심리적인 장벽이 거기에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로 생겨난 아파트들의 문제들도 있나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수백 년 전에 금요도 그런 질문을 하니까요. 사실 아파트는 오늘날 한국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통로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던 아파트에서 발생했었던 많은 사건 사고들을 떠올려 보면은 그 사건 사고들이 단순히 어떤 아파트라는 공간 구조 때문도 있겠지만 그 아파트라는 공간 구조가 한국 사회의 많은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파트의 공간 구조가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형태로도 영향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볼까요? 주로 이제 역세권, 그러니까 지하철역 혹은 교통이 편리한 곳들에 좋은 아파트들이 지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거기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그 지하철역에 가기 위해서 직접 통과하는 그런 길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짧은 최단 경로인 경우가 많겠죠. 아파트 주민들만 그 공간을 오갈 수 있게끔 만듦으로써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더 먼 길을 돌아가게끔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도 생기기도 하고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에서 발생한 일인데 이른바 택배 대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한국 사회에 등장했고 물리적인 공간의 측면들, 조경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와 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들은 주차장이 다 지하에 건설됩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데 차량의 높이가 중요하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지하에 주차장이 생기고 지하 주차장으로 택배 차량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통과해야 되겠죠. 택배 기사님들이 많이 모시는 차량의 높이가 지하 주차장에 걸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측에서는 택배기사가 집 앞까지 배달을 해주는 게 바로 택배 역할 아니냐, 차량을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세우고 거기서 택배기사가 전부 다 일일이 다 배송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그 한두 개도 아닌 엄청나게 많은 수의 택배를 직접 아파트 단지 안에서 다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배송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죠. 실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더 상징적인 차별의 문제라든가 배제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소셜 믹스, 사회적 혼합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그리고 훨씬 더 부유한 사람들도 같이 다 같은 단지 안에서 살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주택 평형을 공급했었는데요. 그 단지 안에서 어떤 주민들이 그러니까 특정 이제 동 코스를 이제 지칭을 하면서 저 동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저기는 세입자들이야, 저기는 소유주들이 아니야, 저기는 뭐 혹은 어떤 뭐 외부의 주거 지원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야라고 하면서 구별짓기를 하고 그리고 뭐 아이들에게 뭐 저기 애들이랑 놀지 마, 뭐 이런 형태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곤 했었죠. 공간의 배제와 차별의 문제들이 아파트 단지에서도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한국 사회의 여러 단면을 반영하는 동시에 한국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에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바로 부동산 값일 겁니다. 아파트라는 공간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주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으로서 여겨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는 곳이냐 사는 곳이냐 경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택배 문제라든가 좀 뭐 우리 아파트의 어떤 상징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집값을 낮추면 안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아파트가 상품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인 것이고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이 아파트에 들어가 있다는 현실적인 자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무조건 거기 사는 분들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 연구자로서의 제 입장입니다. 80, 90%에 해당하는 절대 다수가 특정한 상품을 구입하는 데 쓰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아파트라는 공간이 사람들 사이를 팍팍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있습니다. 그냥 공간이 단순히 어떤 인간의 사고를 지배한다라고 일방적으로 공간 결정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의 폐쇄성이 바로 그런 측면들을 강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의 폐쇄성은 바로 이중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을 기준으로, 우리 집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단지 바깥의 다른 동네 사이에 1차적인 폐쇄성이 생기게 됩니다. 아파트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 나밖에 모른다, 개인주의가 강해진다, 혹은 우리 동네 일, 공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라는 혹은 아파트 단지라는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 혹은 브랜드 아파트들, 계단형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에서 좀 더 심하게 파생된 문제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복도형 아파트와의 대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복도식 아파트라는 것이 기존의 어떤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촌락 구조가 층층이 높이만 쌓이고 그리고 이렇게 일렬로 배치되는 정도로만 바뀐 것이지 사실 그 틀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옛날 전통 촌락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옆집에 아파트 키를 맡기기도 하고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양상들이 복도식 아파트에서는 의외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그런 아파트 삶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다는 것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도 좋은 점이 많지 않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오늘 이야기에서는 아파트 생활의 단점 뭐 혹은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의 상상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아파트의 다른 삶에 대해서 혹은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웃는 척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무슨 큰일 났네.